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제가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요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어제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출마 선언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마 선언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대권 후보 주자 중에 유일하게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에 찬사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출마 선언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정선거 세력과 싸워왔던 이곳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은 제가 긴 세월 동안, 여기서 긴 세월은 5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며 부정선거를 막아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애국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함께 해온 공간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다시 열겠습니다. 둘째, 체제전쟁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나라. 우리의 오랜 바램처럼 윤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직을 걸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남자입니다. 뭐 인생으로 본다면 뭐 저보다 나이가 적지요, 훨씬. 그러나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합니까? 대통령직을 결고 용감하게 싸운 분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분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불법 체포됐습니다. 불법 구속까지 됐다가 결국에 탄핵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건 황교안 전 총리가 잘 파악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법치는 다 무너졌습니다. 부정선거 온상 선관위는 사법부와 한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이 김용빈 범죄 집단입니다. 사법부와 한몸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역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이나 증거 채택도 대부분 기각한 채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감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로 가느냐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가요, 이거 잘 아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안부 출신이라 검사 시절에 그 공안 담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자, 셋째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종북 좌파의 광란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던 2019년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른미래당 등 대부분 우파를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파를 모두 통합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면역력을 증대시켜야 건강해지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실수를 성찰하면서 그 이후로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오직 전통 우파 세력만이 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넷째, 왜 우리 국민의힘을 탈당하는가? 지금 황교안 총리께서 어제 국민의힘 탈당했지요. 여러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도 이거 한심한 당입니다. 이거. 자각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이 국민의힘에도 이 종북 친중 세력이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저를 음모론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고 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내에서 경선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필패입니다. 필패. 오직 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내막을 아니까 탈당했겠습니까? 에?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안 돼요. 자체적으로 경선을 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뽑아가지고 또 이 황교안 총리하고 또 이 무소속이지만 경합을 해서 당선될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을 선출했는데 지지하는 율이 높으면 단일화시켜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제가 탈당을 하는 이유는 이 당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결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길은 순수하고 정의로운 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가? 이제 저는 대통령이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게 발목 잡혀 끝내 완성하지 못한 부정선거 척결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하면 탈당해서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충분히 심정 헤아립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던 곳,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밤낮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이곳 비전 캠프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결코 자유민주 진영이 분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유진영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를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선관위, 법원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돌려놓겠습니다. 정치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정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자리만 탐합니까? 왜 안락한 삶을 선택합니까? 왜 선관위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이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심한 정치인들이지요. 제가 꾸려나갈 선거 캠프는 비전과 기회가 있는 캠프, 행동하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에 항거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과 싸우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초인류 정상국가로 세워가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없애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섯째, 왜 황교안인가? 이제 제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려 하는지, 왜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다시 세워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냐 반국가 세력과 싸움입니다. 둘째, 저는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당 대표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책임자 역할로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본 사람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우 필요한 위기 극복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입니다. 어목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며 흔들리던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수위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시작됩니다. 시행착오를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해봤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셋째, 저는 성과를 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 반국가 세력이었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아내고 오늘날까지 국가보안법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어르신 말씀이죠. 넷째, 저는 반국가 세력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표적이 됐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간첩들에게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시키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줄 씌워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던 사실이 국정원의 수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4.15 총선 결과 정말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2020년 4.15 선거는요,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일 겁니다. 36명이 당선되었는데 민주당으로 떨어진 사람을 낙선시키고 당선시킨 사람이 36명이고 이번 22대는 53명입니다. 지역구만. 그러나 저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스며든 북한 추종 세력들, 좌파 카르텔과 싸워왔고 민노총, 정교조 등 그 지도부가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세력들과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싸움의 상대는 바로 부정선거 세력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공산국가로 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에도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불의는 큰 끝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저는 늘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시절 처음으로 9명의 청년 대변인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장관 시절에는 첫 여성 검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서비스로 소외되어 있는 전국의 읍면에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혁신과 새로운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늘 그랬습니다. 여섯째, 저는 국민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황해도 피난민이었던 부모님이 고물상을 하시며 어렵게 저와 6형제를 키우셨습니다. 도시락이 필요했던 시절 때로는 저는 도시락을 못 사갈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0년 4.15 총선의 패배를 뼈아프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도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4.15 선거는요, 36년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이건 뭐 1000%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선거소송을 했는데 대법관들이 잘못된 거지요. 사법부가 기각을 시켰거든요. 양심불량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는 서울지법 사건으로 인해 구치소에 계신 청년 애국자분들을 척견하고 왔습니다. 이분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라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석방돼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곱째,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초인류 정상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저와 함께 부정선거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 초인류 정상국가로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저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넓고 편한 길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훗날 자녀들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너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서 2025년 4월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강한 나라,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반국가세력 척결운동, 이를 본받아 대한민국을 초인류 정상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제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이죠. 대통령 출마 선언서를 밝혔습니다.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결과적으로 황교안 출마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고수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하겠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큰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황교안 그런 후보에게도 많은 여러분들이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황교안 그 총리가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부정선거로 연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탈당을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응원 메시지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의 뜻, 그런 정당성과 당위성을 이어받고 오로지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는 일념인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황교안 그런 출마에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내는데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이가 되면 안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무능한 당이지만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 후보 전원이 동참해서 매머드급 경선을 치러서 그리고 선대위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후보를 내야 됩니다. 그 후보와 또 황교안 후보하고 다시 대결을 해서 경선을 해서 비록 무소속이지만 한 사람을 출마시켜야만이 나는 우리 보수 세력이 대통령이 단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소속이 되었던 국민의힘이 되었던 한 후보를 내세워서 단일 후보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